여보, 나 이제 경비일 안 나가려고 해. 뭐라고요? 갑자기 왜요? 월급도 170만 원이나 받는다면서요? 존중. 그런 건 없어. 나는 그냥 김경비원일 뿐이야. 무슨 일 있었던 거예요? 32년간 회사 다니면서도 이런 대접은 받아본 적이 없어. 나이만 많고 일은 제대로 안 한다고 공개적으로 모욕당했어. 그래도 돈이 필요한데. 건강이 더 중요해. 이러다 큰일 날 것 같아.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영상 공유를 해주시면 나눌수록 행복은 2배가 됩니다. 저는 김동철, 67세입니다. 3개월 전만 해도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시 국민연금 85만 원과 아내 박순자의 기초연금 20만 원으로만 생활하고 있습니다. 왜 월 170만 원의 일자리를 포기하게 되었을까요? 그 이야기를 처음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사실 처음부터 일자리를 찾아야겠다고 생각한 건 아니었습니다. 2년 전 퇴직할 때만 해도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다는 설렘이 있었거든요. 이제 진짜 내 시간이구나. 32년간 매일 아침 7시 30분에 출근하고 저녁 6시에 퇴근하는 일상이 끝났다는 것이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생산관리부에서 쌓은 경험과 노하우가 적지 않았거든요. 후배들에게 업무를 인수인계할 때도 김 과장님 없으면 어떻게 해요? 라는 말을 들었을 정도였습니다. 퇴직금 2,500만 원을 받고 나니 현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파트 전세금 2천만 원을 갱신하고 나니 손에 남은 돈은 500만 원뿐이었거든요. 여보, 이 돈으로 언제까지 살 수 있을까? 아내의 걱정 섞인 목소리에 저는 자신 있게 답했었습니다. 괜찮아. 국민연금도 나오고 당신 기초연금도 있잖아. 충분히 살 수 있어. 그때는 정말 그럴 거라고 믿었습니다. 퇴직 후 첫 해에는 실제로 여유가 있어 보였거든요. 더 이상 출근하지 않아도 된다는 해방감이 컸습니다. 오랫동안 미뤄뒀던 국내 여행을 다녔습니다. 아내와 함께 제주도의 푸른 바다도 보고 경주의 고즈넉한 문화재도 둘러봤죠. 손자 손녀들 용돈도 넉넉히 주었고 가끔 좋은 한정식집에서 외식도 즐겼습니다. 아빠, 이제 진짜 편하시겠네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큰아들이 집에 놀러와서 그렇게 말했을 때 저는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한 보람이 있는 것 같았거든요. 취미 생활도 시작했습니다. 동네 복지관에서 하는 서예교실에 다니고 오랜만에 낚시도 즐겼습니다. 이게 진짜 인생이지라며 여유로운 나날들을 보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물가 상승은 생각보다 컸고 의료비는 예상보다 많이 들었습니다. 특히 건강검진에서 당뇨와 고혈압 진단을 받은 후부터는 병원비가 만만치 않았거든요. 여보, 통장 잔고가 많이 줄었네요. 아내가 가계부를 보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퇴직 후 2년이 지나니 500만 원이던 적금이 100만 원으로 줄어 있었습니다. 매달 50만 원씩 생활비로 빠져나간 결과였죠. 저는 그제야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몇 년 안에 바닥날 것 같았거든요. 내가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나 봐. 혼자 중얼거리며 현실을 직시했습니다. 은퇴 생활이 생각보다 많은 돈이 든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죠. 매월 15일이 되면 통장을 확인하는 것이 습관이 되었습니다. 국민연금 85만 원이 들어오는 날이었거든요. 그리고 며칠 뒤면 아내의 기초연금 20만 원도 입금되곤 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연금을 합쳐도 105만 원. 이 돈으로는 한 달을 버티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낡은 탁자에 앉아 계산기를 두드리며 가계부를 정리했습니다. 월세 35만 원을 내고 나면 70만 원이 남았습니다. 전기료, 가스비, 수도료를 합하면 15만 원 정도였죠. 그러면 55만 원이 남았습니다. 여보, 약값만 해도 한 달에 12만 원이야. 아내가 가계부를 들여다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제 혈압약과 당뇨약, 그리고 아내의 관절염약까지 합치면 병원비가 만만치 않았거든요. 약값을 빼고 나면 43만 원. 여기서 쌀, 라면, 김치, 반찬거리, 세제와 휴지 같은 생활용품을 사면 금세 바닥이 났습니다. 예전에는 한 번에 장을 봤는데
이제는 며칠마다 조금씩 사야 했습니다. 이대로는 정말 안 되겠어. 가계부를 덮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매월 적자였거든요. 저녁 7시 소박한 식탁에서 아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식비를 좀 더 줄여야 할까요? 오늘 저녁은 된장찌개와 김치, 그리고 계란 프라이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아니야. 먹는 것까지 줄일 수는 없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반찬도 단촐하게 차리고 있었는데 더 줄이면 건강을 해칠 것 같았거든요. 67세와 65세의 나이에 영양 부족은 치명적일 수 있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파트 단지의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는 저녁 풍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67세의 나이에 다시 일을 해야 한다는 현실이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여보, 내가 뭔가 일을 찾아봐야겠어. 제 말에 순자가 놀란 표정으로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당신 나이에 무슨 일을요? 몸도 예전 같지 않은데. 그래도 이렇게 계속 적자로 살 수는 없잖아. 적금 다 떨어지면 어떡해? 해? 아내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도 같은 걱정을 하고 있었거든요. 남편의 무릎이 좋지 않다는 걸 잘 알고 있었지만 현실적으로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래도 너무 무리하지는 말아요. 건강이 우선이니까. 알아. 그냥 가벼운 일이라도 찾아볼게. 저녁을 먹고 나서 오래된 신문을 펼쳤습니다. 구인 광고란을 하나하나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일자리는 나이 제한이 있었습니다. 60세 이하, 65세 이하 우대라는 문구가 눈에 띄었습니다. 제 나이 67세로는 지원조차 할 수 없는 일자리들이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도 계속 생각했습니다. 어떤 일이라도 해서 월 50만 원만 더 벌 수 있다면 생활이 한결 나아질 텐데 말이에요.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구직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67세라는 나이는 생각보다 큰 벽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신문의 구인 광고란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채용 공고에는 60세 이하, 65세 이하 우대라는 조건이 붙어 있었거든요. 여보, 이거 어떤 것 같아? 아내에게 신문을 보여주며 물었습니다. 청소 관련 일자리였는데 나이 제한이 없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한번 전화해 볼까요? 아내의 격려에 용기를 내어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대답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이미 채용이 끝났어요. 짧은 통화 후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실망스러웠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에는 동네 마트에서 야간 계산원을 모집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직접 찾아가서 면접을 요청했죠. 나이가 좀 많으시네요. 젊은 점장이 저를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그의 시선에서 이미 거절의 기색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32년간 회사에서 성실히 일했습니다. 야간 근무도 문제 없어요. 간절히 말했지만 점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해요. 좀 더 젊은 분으로 생각하고 있어서요. 두 번째 거절이었습니다. 마음이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발품을 팔았습니다. 식당 설거지, 아파트 관리소 보조, 주차장 관리원까지 가리지 않고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답은 비슷했습니다. 나이를 생각해 보시면 좀 더 젊은 분이 필요해서요. 체력적으로 힘드실 것 같은데요. 매번 듣는 거절의 이유들이었습니다. 자존심이 상했지만 현실 앞에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당신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 아내가 위로의 말을 건넸지만 제 마음은 쉽게 달래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고용복지센터를 찾았습니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곳이니 뭔가 도움이 될 거라 생각했거든요. 어르신께서는 나이가 좀 많으시니까 일자리가 제한적이에요. 상담원의 말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몇 가지 가능한 일자리를 소개해줬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이나 노인 일자리 사업 같은 게 있긴 한데 급여가 많지는 않아요. 월 3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의 소득이었습니다. 제가 원하는 수준에는 못 미쳤죠. 좀 더 나은 일자리는 없을까요? 경비원이나 청소원 정도가 현실적이에요. 하지만 경쟁이 치열해서 상담원의 말에 한숨을 쉬었습니다. 67세의 현실이 이런 것이구나 싶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무력감에 휩싸였습니다. 32년간 성실히 일한 경험이 아무 소용없어 보였거든요.
여보, 어떻게 됐어요? 아내가 기대에 찬 목소리로 물었지만 고개를 저었습니다. 쉽지 않네. 나이가 이렇게 큰 걸림돌일 줄이야. 그래도 포기하면 안 되죠. 분명 기회가 있을 거예요. 아내의 격려에 다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쉽게 포기할 수는 없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아파트 게시판을 지나가다가 눈에 띄는 공고를 발견했습니다. 아파트 경비원 모집, 나이 무관, 성실한 분 우대. 제 눈이 번쩍 띄었습니다. 나이 무관이라는 문구가 특히 반가웠거든요. 월급 170만 원. 공고문을 자세히 읽어보니 조건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12시간 격일 근무라고 되어 있었지만 그 정도는 감수할 만했습니다. 이번엔 꼭 될 거야.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번이 정말 마지막 기회인 것 같았거든요. 그날 저녁 순자에게 그 소식을 전했을 때 그녀의 얼굴에도 희망이 보였습니다. 정말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번엔 나이 제한이 없다고 했으니까 괜찮을 거야. 오랜만에 희망찬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오랜만에 면접이라 긴장이 되었거든요. 면접 시간은 오후 2시였지만 아침부터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여보, 이 셔츠 어때요? 옷장에서 가장 깔끔한 흰 셔츠를 꺼내며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좋아요. 그리고 이 넥타이도 매세요. 아내가 넥타이를 건네줬습니다. 32년간 직장 생활을 했던 저에게는 익숙한 차림새였죠. 면접 1시간 전에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도착했습니다. 일찍 와서 주변을 둘러보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싶었거든요. 안녕하세요. 면접 보러 온 김동철입니다. 관리사무소 직원이 저를 친절하게 맞이했습니다. 다행히 나이 때문에 이상한 시선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관리소장님이 곧 오실 거예요. 대기실에 앉아 준비해온 이력서를 다시 한번 점검했습니다. 32년간의 직장 경험, 성실한 근무 태도, 건강한 몸 상태 등을 어필할 생각이었습니다. 김동철 씨, 10분 정도 기다렸을 때 50대로 보이는 관리소장이 나타났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일어서서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들어오세요. 간단히 이야기해보죠. 면접실은 작았지만 깔끔했습니다. 관리소장은 제 이력서를 받아보며 말했습니다. 32년간 회사 다니셨네요. 대단하시네. 네. 한 회사에서 성실히 근무했습니다. 나이가 67세이군요. 경비일이 생각보다 힘든데 괜찮으시겠어요? 관리소장의 질문에 자신 있게 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건강에는 자신 있습니다. 야간 근무도 문제 없어요. 12시간 격일 근무라서 체력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는데 젊었을 때부터 야간 근무를 많이 해봤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제 적극적인 태도가 좋은 인상을 준 것 같았습니다. 관리소장의 표정이 밝아졌거든요. 업무 내용은 CCTV 모니터링, 출입 통제, 정기 순찰 같은 것들입니다. 어려운 건 아니에요. 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월급은 170만 원이고 4대 보험 가입됩니다. 조건은 어떠신가요? 저에게는 꿈 같은 조건이었습니다. 월 50만 원만 더 벌어도 생활이 나아질 텐데 170만 원이라니 상상보다 훨씬 좋았습니다. 조건 좋습니다. 언제부터 출근하면 될까요? 그럼 합격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관리소장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드디어 일자리를 구한 거였거든요. 정말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출근해주세요. 첫 주는 주간에 교육받고 그 다음부터 야간 근무 들어가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면접은 20분 만에 끝났습니다. 생각보다 쉽게 합격한 것 같아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관리사무소를 나오면서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몇 주간의 좌절과 실망이 한순간에 사라진 기분이었거든요. 집에 돌아오자 순자가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됐어. 합격이야.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말요? 월급은 얼마나 돼요? 170만 원이야. 4대 보험까지 다 된다고 해. 아내의 얼굴에도 환한 웃음이 피었습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이제 조금 숨통이 트이겠네요. 그러게 말이야. 다음 주 월요일부터 출근한다고 해. 저녁 식사 자리는 오랜만에 화기애애했습니다. 첫 월급으로 순자와 외식을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너무 좋아하지 말고
차근차근 해봐요. 아내가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저는 자신만만했습니다. 32년간 회사 생활한 사람이 경비 일을 못하겠어. 걱정 마. 그날 밤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들었습니다. 드디어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월요일 아침 8시,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2년 만에 첫 출근이라 마음이 설레었거든요. 면도를 깨끗이 하고 깔끔한 셔츠를 입었습니다. 여보, 아침 든든히 드세요. 아내가 평소보다 푸짐한 아침상을 차려줬습니다. 계란말이, 김치까지 정성스럽게 준비했죠. 고마워. 오랜만에 출근하니까 기분이 새롭네. 밥을 먹으며 웃었습니다. 67세의 나이에 다시 직장인이 된다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무리하지 말고 몸이 안 좋으면 바로 말해요. 알았어. 걱정 마. 오전 9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도착했습니다. 관리소장이 반갑게 맞이해줬습니다. 김동철 씨 오셨군요. 오늘부터 일주일간 이철민 경비원과 함께 교육받으실 거예요. 이철민은 62세의 동료 경비원이었습니다. 5년째 이 아파트에서 일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철민이에요. 저보다 5살이나 많으시네요. 철민이 친근하게 인사했습니다. 같은 처지라서 더욱 반가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 일이 생각보다 할 게 많아요.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철민이 먼저 경비실을 안내해줬습니다. 작지만 깔끔하게 정리된 공간이었습니다. 여기가 CCTV 모니터예요. 24시간 아파트 전체를 감시해야 합니다. 커다란 모니터에 아파트 곳곳에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주차장, 놀이터, 출입구 등이 한눈에 보였습니다. 이상한 사람이 들어오면 바로 확인해야 해요. 특히 밤에는 더 주의해야 하고요. 철민이 자세히 설명해줬습니다.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순찰은 2시간마다 한 번씩 돌아요. 지하 주차장부터 옥상까지 전부 확인해야 합니다. 네.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택배나 방문자 관리도 중요한 업무예요. 입주민들이 까다로운 분들도 계시거든요. 철민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생각보다 신경 쓸 일이 많아 보였습니다. 점심시간에는 관리사무소 직원들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20대, 30대의 젊은 직원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어르신, 경비일 처음이세요? 한 젊은 직원이 물었습니다. 존댓말이긴 했지만 뭔가 어색한 느낌이었습니다. 네, 처음입니다. 잘 부탁드려요. 힘든 일인데 괜찮으실지. 직원의 말에는 걱정보다는 의구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불편했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오후에는 실제 순찰을 해봤습니다. 지하 2층부터 15층까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며 각 층을 확인했습니다. 생각보다 운동이 되는군요. 제가 말하자 철민이 웃었습니다. 처음엔 다들 그래요. 근데 야간 근무하면 진짜 힘들어요. 야간이 특별히 더 힘든가요? 12시간을 계속 깨어 있어야 하거든요. 특히 새벽 3시쯤이면 졸음이 쏟아져요. 철민의 설명을 들으니 조금 걱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 야간 근무 많이 해봤어요. 괜찮을 거예요. 그러길 바라죠. 여기 관리소장님은 좋은 분인데 입주민들이 까다로워요. 첫날 근무를 마치고 집에 돌아온 저는 피곤했지만 만족스러웠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아내가 기다렸다는 듯 물었습니다. 생각보다 할만해. 동료도 친절하고 다행이네요. 너무 무리하지는 마세요. 첫날 치고는 괜찮았어. 내일부터는 더 자신 있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현실은 달랐습니다. 젊은 직원들의 시선, 밤새 깨어 있어야 하는 고통, 그리고 무엇보다 존중받지 못하는 현실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어느 날 오후, 한 입주민이 경비실로 성큼 걸어 들어왔습니다. 경비원, 택배 정리 이게 뭡니까? 내 택배가 어디 있는지 찾을 수가 없잖아요. 몇 호에 사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1, 2에 405요. 어제부터 택배가 와야 하는데 없어요. 택배 보관함을 확인해 봤습니다. 1, 2에 405호 앞으로 온 택배가 2개 있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어제 오후에 도착한 걸로 기록되어 있네요. 그럼 왜 이제야 찾았어요? 택배 정리도 제대로 못합니까?
입주민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정말 요즘 경비원들은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나이만 많고 일은 제대로 안 하고 공개적으로 모욕을 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주변에 있던 다른 입주민들이 저를 바라보는 시선이 불편했습니다. 그리고 몸도 점점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12시간 야간 근무는 67세의 몸에 너무 가혹했습니다. 무릎은 아프고 어지럼증도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밤, 순찰을 나간 저는 계단에서 휘청거렸습니다. 순간 어지럼증이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난간을 잡고 겨우 중심을 잡았습니다. 이상하네. 왜 이러지? 체중도 2주 만에 3kg이나 줄었습니다. 스트레스와 불규칙한 생활 때문이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충격적이었던 건 제가 직원이 아니라 용역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어젯밤 재미있었어요. 고기가 정말 맛있더라고요. 직원들의 회식 이야기가 사무소에서 계속되었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소외감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회식에도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같이 일하는 동료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외부 업체에서 파견 나온 용역직이었거든요. 용역이라는 단어가 자존심을 깎아내렸습니다. 32년간 정규직으로 일한 자신이 이제는 용역이 되었다는 현실이 참담했습니다. 결국 3개월 만에 사표를 냈습니다. 여보, 나 이제 경비일 안 나가려고 해. 왜 갑자기? 월급도 170만 원이나 받는다며? 존중. 그런 건 없어. 나는 그냥 김경비원일 뿐이야. 건강이 더 중요해. 이러다 큰일 날 것 같아. 사표를 낸 후 몸은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규칙적인 수면과 적절한 휴식으로 컨디션이 좋아졌습니다. 경제적으로는 다시 빠듯해졌지만 마음만큼은 평안했습니다. 여보, 나같이 나이 든 사람도 존중받으며 일할 수 있는 세상이 오면 좋겠어. 그런 세상이 꼭 와야죠. 나이가 많다고 무시받을 이유는 없으니까. 경험과 노하우가 있는데 나이만으로 판단하더라고. 3개월간의 경험을 통해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일자리의 소중함도 알았지만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존중도 필요하다는 것을요. 나이 들어도 존중받으며 일할 수 있는 세상. 그런 세상이 오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감사합니다.